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위치한 한 카페인데요.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특이하게 말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제 신채아 양은 채아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말한테 먹이 주는 체험을 하러 갔고,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채아 먹이 주는 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음료수를 드시고 계시고, 저는 밖에서 또 짬을 내서 이게 아마 제주도에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영상인 만큼 좀 깊이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이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인생에서 끝까지 뭔가 이렇게 파봐야 하는 세 가지,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. 그게 뭐 여러분 취미든 그게 뭐 요리든 심지어 뭐 알바든,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끝까지 한번 파보는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상상 이상의 것을 선물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끝까지 파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,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박사죠, 공학 박사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,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분야에서 뭐 포닥을 하고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연구소에 남아서 끝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, 저는 끝까지 판 거는 아니고 끝까지 파는 시작을 해봤죠. 끝까지 파는 사람들의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맛만 좀 봤죠. 끝까지 파는 맛만.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, 전 세계에서 1등 디스플레이 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는 또 세계 1위죠. 그 저희 중소형, 저는 이제 대형 OLED를 했지만 저희 이제 개발실이 나중에 합쳐지면서 저희가 또 OLED는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BOE가 뭐 깔짝깔짝 되는데, 뭐 애플에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,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가 단독 업체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아직도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뭐 개발실에 있었죠. 아무튼 양산까지 가봤으니까 그 트랙으로 따지면은 생각보다 많이 파봤습니다.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잠깐 삼천포로 빠지면은 모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 대고 네가 그래핀의 미래를 논할 사람은 아니다 하고 저를 좀 까시는 글을 옛날에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딱히 뭐 신경을 안 쓰는데, 저는 그 교수님이 과연 양산 라인에 한 번이라도 좀 기어 들어가 보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, 그래핀은 여러분 태생적으로 기른 다음에 트랜스퍼를 해야 돼서 증착 베이스, 디포지션 베이스가 아니면은 양산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. 상용화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뭐 조금 만들어서 100불, 200불짜리 파는 게 상용화가 아니라, 그거는 뭐 실험실에 그냥 샘플 공급하는 거지, 상용화라는 거는 일단 양산 라인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, 그래핀은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. 그분이 저를 왜 그렇게 까셨는지는 알아요. 왜? 그분이 그래핀 관련 회사를 차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, 그래핀은 피직스를 하기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양산에 적합한 물질은 아닙니다. 아무튼 그래서 어림도 없고, 그래서 이런 거죠. 제가 끝까지 파보는 맛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꿈의 물질이다, 뭐 그래핀 관련주 종목 뭐 주가도 오르고 막 그러는데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예? 결국에는 뭐 그래서 뭐 그래핀이 들어간 뭐 온열 소재,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핀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의 그래파이트, 흑연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사기예요, 사기. 그냥 딱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알죠. 뭐 그래서 옛날에 막 황창규 단장으로 꾸려갖고 뭐 그래 뭐 우리가 소재에서 이렇게 앞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 했는데, 황창규 단장이 반도체 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때요? 어림도 없잖아요.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. 그냥 꿈의 소재, 말 그대로 무슨 소재예요? 꿈의 소재. 어디서 나오는 소재?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, 그래핀은요. 그래서 피직스를 하기에 좋고, 모노레이어의 연구에 대해서 그 길을 연구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,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물리적 특성을 배우는 데 쓰고, 뭐 10년, 20년 뒤에는 뭐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뭐 아는 게 부족해서 뭐 양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제가 경험한 디스플레이 개발 엔지니어로서, 디스플레이 이제 그 백플레인 개발 엔지니어로서, 그 다음에 뭐 박사 학위를 하고, 뭐 그 다음에 안드레 가이먼 노벨 수상자랑 일해본 사람으로서 뭐 양산은 어림도 없다. 예?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핀뿐만 아니라 카본 나노 튜브가 왜 양산에 적용이 힘든지,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뭐 꿈의 물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왜 힘든지,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그래핀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이제 메모리도 공부해야 되고, 왜 뭐더라? 그 인텔에서 만든 메모리인가? 거기 어디랑 하이브리드를 어디랑 협업해 갖고 레지스턴스 베이스 메모리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메모리의 혁신이다 뭐 그렇게 해갖고 나왔다가 사라진 게 있거든요. 그게 나노와이어 베이스, 그게 레지스트 스위칭 메모리인데, 그런 게 왜 딴 거보다 안 되는지, 그 다음에 지금 M램은 어디까지 왔는지, 그런 거는 저를 잘 알 수가 있죠. 그런 거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죠.
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뭐 알바든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든 뭐 공부든 한번 파보면 좋은 게 세상에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 각자의 분야에 있는 분들에서 좀 방구 좀 끼시는 분들 알 거예요. 저 사람 와서 야부리 털고 있는데 뻥치고 있는데 이런 걸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끝까지 파보면은 세상에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끝까지 파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평소에 노력할 때는 모르는데 상위 1%의 영역 이렇게 끝단에 가보면은 경쟁이 얼마나 피 터지게 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성과여도 상위 5%랑 상위 1%랑 5%가 그냥 뭐 10의 보상을 받을 때 그게 만약에 네트워크랑 연결이 됐을 때 상위 1%는 1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걸 알게 돼요. 그 다음에 또 상위 1%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해보면은 얼마나 권모술수가 이렇게 난무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해서 별의별 공작이 다 들어오고 진짜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렇게 뛰어든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세상이 험한지를 깨달으면서 아, 내가 이거보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그거를 그냥 당연히 않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깨닫게 됩니다.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. 저는 왜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면서 다른 업체,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해봐도 좋겠네요. 모든 뭐 메모리 업체나 모든 뭐 자동차 업체 다 똑같을 거예요. 모든 이렇게 메이저 양산 업체들은 다른 데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메모리를 만들거나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갖고 바로 그거를 분해해보거나 까봅니다. 그러면서 얘네가 뭘 했는지 뭘 잘했는지 바로 분석해서 바로 따라하면서 특허 피해갈 수 있는 거는 다 따라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특허를 걸어도 못 막는 게 있어요. 그러면서 다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. 아우디,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 그 얘기했었거든요. 테슬라가 뭐 양산 능력이 딸리고 뭐 모토카 이렇게 자동차 오토비클 메이저 양산 업체들이 뛰어들면 자동차 테슬라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니다 이랬는데 아우디에서 테슬라 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보고 뭐라 그랬어요? 생각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어서 아우디가 총체적인 전기자동차 양산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. 이런 말이 나와요. 아무튼 여러분 상위 1%의 레벨에 가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출판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뭐 경쟁사로 추정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저희를 뭐 싫어하는 사람들 왜 교보문고에서 아이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땡땡으로 가려진다고 해도 몇 개가 보이거든요. 그 뻔히 똑같은 사람인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악플다는 게 보여요. 이런 것도 보이고 뭐 별의별 시기와 질투가 다 생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진짜 이게 이렇게 1%의 분야에서 어디든 가보면은 아 이게 진짜 피 터지게 열심히 하고 진짜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이 치열하면 무섭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의식이 생깁니다. 그거는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안 생기면 죽는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깊이 파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한번 파고 나고 이게 딱 그거를 능력으로 만들고 나면은 자신감이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생겨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파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일일지언정 뭔가를 상위 1%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 디테일과 의식적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마케팅 분야에서 SNS 마케팅 분야에서 제법 짱을 먹은 다음에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짱을 먹었죠.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유튜브도 제가 이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상위 1% 한번 먹고 짱 먹고 보고 진짜 내가 끝까지 바닥까지 한번 깊게 파고 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후광 효과가 생깁니다. 그러면은 그냥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더 어때요? 경청을 합니다. 그럼 어때요? 비즈니스의 효율이 확실히 올라가요. 진짜 확실히 올라갑니다. 아, 쟤는 더 많이 알겠지. 그게 권위 효과예요. 권위 효과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. 브랜딩도 일종의 권위 효과고 뭐 여러 가지의 권위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브랜딩이 뭐예요? 일단은 좋은 제품 한번 대고 나면은 어때요? 거기 제품의 퀄리티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 브랜드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. 그러니까 짱 먹으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. 짱 먹으면은. 그래서 짱 먹은 다음에는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하죠. 비즈니스 관점에서. 왜? 그거에 신뢰를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믿고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. 아무튼 여러분 진짜 그래서 짱 먹고 끝까지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고
두 번째, 경쟁의 치열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, 세 번째, 자신감이 뿜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그냥 졸꾸하면은 끝까지 못 파요. 왜냐면은 깊게 파고 들어가려면 기술력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. 실제로 땅을 파더라도. 그래서 어때요? 의식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려면은 여기서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구나, 새로운 방식이 내가 도입을 해야겠구나,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졸꾸는 안 되고 의식적 노력도 함께 해야 됩니다. 의식적 노력 플러스 졸꾸가 항상 정답이지, 그냥 막연하게 내가 졸꾸했는데 안 됩니다. 당연히 안 되죠. 졸꾸는 중간까지밖에 못 가요. 그래서 졸꾸 플러스보다 의식적 노력이다. 그래서 제가 맨날 졸꾸는, 왜냐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치는 게 정상이고, 그 다음에 상위 레벨로 가면 갈수록 힘든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졸꾸 플러스 의식적 노력인데, 이 맥락 저 맥락, 이 소재 저 소재로 얘기하는 게, 누군가는 지금 괜찮겠지만 누군가는 지치셨을 거거든요. 그 지치신 분한테 에너지를 드리고, 그 다음에 누군가는 졸꾸하면서 정신 못 차려갖고 의식적 노력 안 하고 막연한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분들 깨우치고, 이렇게 매일매일 한 분, 두 분 깨우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졸꾸러기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. 실력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, 그거에 아주 뿌듯합니다. 저는 뭐 10만 뷰, 20만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꾸러기가 5,000명에서 5,500명, 6,000명, 7,000명 이게 되는 게 중요하지, 제가 뭐 100만 뷰, 졸꾸러기가 여러분 단시간에 100만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이게 제가 끝까지 파봐서 알아요. 이거는 뭐 몇 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. 졸꾸러기가 10만 명 되는데 한 4, 5년 걸릴까, 아무리 빨라도. 아무튼 10만 졸꾸러기를 양성해야 되는데, 10만 졸꾸러기 양병설, 아무튼 10만 졸꾸러기 양성해야 되는데, 이것도 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을 내지 않고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동기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계속 이렇게 도움 드릴 거고, 오프라인 무료 행사를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릴 겁니다. 더 많이 늘릴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아시는 분은 아세요. 오프라인에 갔다 오면은 유튜브 보는 거에 10배, 100배 에너지를 받습니다. 그래서 오프라인에, 그 다음에 에서 더 에너지를 많이 들리는 행사를 늘릴 거고, 그 다음에 진짜 진성 졸꾸러기, 리더십을 가진 졸꾸러기들은 우리가 굿즈도 무료로 드릴 거예요.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. 이제 브랜딩이죠, 우리도. 그래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랑 우리 싱큐베이션, 빡독 이런 거 커뮤니티 있다는 거를 소속감을 드리게 굿즈를, 리더십을 가진 분들, 그 다음에 끝까지 뭔가 미션을 수행한 분들은 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파보는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, 제주도에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이제 또 판교로 돌아가서 또 좋은 소재를 갖고 좋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지게 춥네요. 바람 오지게 많이 불어갖고. 또 만나요!